여름 극장가가 뜨거운데요. 스파이더맨의 뒤를 이을 핫한 영화, CGV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 씨와 함께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GV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올 여름 개봉 작품 중에서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죠. 제2차 세계대전의 다이나모 작전을 그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 덩케르크입니다. 네,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요?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제작한 영화 중에서 처음으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영화 속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덩케르크에 대해 간단히 알고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발발한 세계 2차 대전이 곧이어 프랑스 공방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연합군이 벨기에 국경지대와 마지노선 전선에 집중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는데요. 정작 독일군은 지형이 험난했기에 방어선이 두텁지 않았던 룩셈부르크의 아르덴고원을 가로지르는 작전으로 연합군을 고립시킵니다. 허를 찔린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패배하여 물러나고 또 물러난 곳, 그곳이 바로 덩케르크입니다. 당시 덩케르크에는 약 40만 명에 이르는 병사들이 해변가에서 구조만을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데요. 영화는 바로 이 시점에 덩케르크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다이나모 작전의 모습을 그린 영화고요. 놀란 감독은 바로 이 절체절명의 덩케르크 해변에 관객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네, 덩케르크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덩케르크는 해변, 바다, 그리고 하늘 이렇게 세 가지의 시점과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축은 각 장소에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해변에서의 일주일, 바다에서의 하루, 하늘에서의 1시간. 영화는 각 공간 다른 시간의 흐름이 마치 동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교차 편집해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흐름을 연결시켜 나갑니다. 또한 각 공간에서의 이야기 주체들이 각기 다른데요. 해변에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어린 병사들이, 바다에는 군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작은 배를 타고 덩케르크로 향하는 민간인이, 하늘에는 이들을 적기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출격한 파일럿이 있습니다. 덩케르크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씬들은 1분 1초를 다투는 레이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스 스릴러를 전달하기 위해 주관적이고 현재 시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 가지 파트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란 감독은 세 가지 상황 속 주인공들을 통해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사건을 보는 관점을 옮겨가며 관객들을 생존의 현장으로 이끕니다. 네, CG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데요. 영화 덩케르크는 어떠한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디지털 효과나 CG를 사용하기보다 실제 촬영을 고수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감독인데요. 이미 앞선 영화들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런 강력한 의지를 담은 많은 명장면들을 선보인 바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다크나이트 조커를 잡는 씬에서 거대한 트럭을 실제로 전복시킨다던가, 인셉션의 경우에는 360도 회전하는 호텔방을 실제 세트로 만들어 촬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덩케르크에서도 놀란 감독의 이러한 실사 촬영 의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놀란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실물 그리고 진짜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다. 배우들 역시 진짜로 무언가가 일어나는 환경에서 더욱 솔직하고 진솔하게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관객이 감정적으로 영화에 빠질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실사 촬영을 위해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되었던 100m에 육박하는 프랑스 구축함 마이에 브레에를 구해 바다에 다시 띄웠고요. 실감나는 공중전 촬영을 위해 스피파이어 등 당시에 이용됐던 전투기들을 공수했습니다. 또 덩케르크 해변에는 당시에 배를 타기 위해 이용한 잔교를 재현해서 구현해냈고요. 엑스트라는 1,300여 명이 동원되어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네, 또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하면 아이맥스를 사랑하는 대표적인 감독인데요. 네, 이번 영화 덩케르크를 아이맥스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네,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관람하시길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화면 비율 때문인데요. 이번에 오픈한 용산 아이맥스관을 보면 1.4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플랫이나 시네마스코프 스크린이 가로 비율을 확장하여 일반 TV 화면보다 와이드한 느낌을 주었다면 아이맥스는 세로 비율로 다시 한번 확장하면서 말 그대로 관객의 눈에 꽉 찬
초고화질의 영상과 함께 공간감을 극대화하여 보여줍니다. 놀란 감독의 목적은 관객들을 덩케르크 해안에 직접 데려다 놓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덩케르크의 대부분 장면을 아이맥스 필름으로 촬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이맥스 상영관을 통해 덩케르크를 관람하시면 보트 위에서 항해하거나 스피파이어 조종석에서 직접 조종하는 듯한 경험을 보다 더 실감나게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무비 코디네이터가 추천하는 덩케르크 관람 팁이 있다면요?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덩케르크의 관람법은 다이나모 작전 속 상황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 명의 병사로서 영화 속 상황을 주관적으로 즐겨보라는 건데요. 영화 덩케르크는 전쟁 영화이지만 전쟁 영화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쟁 영화라고 하면 포탄과 총알이 날아다니고 적군과 싸우는 전투 장면을 보실 것이라고 예상하실 텐데요. 덩케르크는 이런 기존의 전쟁 영화 포맷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작품으로 전쟁을 그리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화의 배경 설정에서부터 그 차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영화군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남기만을 바라는 생존의 모습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존해야 한다는 상황 외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관객들을 끊임없이 생존의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일부 장교들을 제외한 전쟁을 겪는 대부분의 군인들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을 고스란히 관객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적 상황에서 주인공들의 시점을 빌려 전하는 시각적 현장감과 사운드가 주는 긴박한 서스펜스에 어느새 몰입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영화를 보시면서 본인이 같은 사건 속 주인공들과 같은 영화적 상황에서 한 명의 인물이 되어 덩케르크를 체험하는 것 자체가 이 영화를 즐기는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덩케르크가 예매율 40%를 돌파한 가운데 20일 개봉했는데요. 스파이더맨이 휩쓸고 있는 여름 MB님 극장가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네? 지혜치님 소식은? GH님 소식은 제가 말씀을 잠깐 따왔는데요. 따왔어? 그러면 들어보지 뭐. 켜봐. 켜봐. 그런 식의 문건들이 이렇게 자꾸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뭔가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되니까 저는 발가락이 아파서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지혜치님 말씀을 이제 잠깐 따왔다. 네네. 좀 다르죠 소리가? 다르고 또 뭐랑은 또 같고 그러네. 여기서 듣던 톤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 네. 이게 그날의 심기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만. 심기 상태가 어떤에 따라서. 예, 톤이 좀 네네, 달라집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네가 따온 버전은 약간 김미진 같고, 그 버전만이 또 다른 매력이 있어. 그렇죠. 제가 상도덕을 중시하는 편이라. 너무 중시했던 것 같아. 네. 전 여사님 버전으로는 또 안 가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딴 데선 또 다르게 많이 하죠. 알지. 네. 아유. 참지 말고 그냥 할까요? 참어. 내가 이러려고 대타를 띄었나. 어떤 그런 자괴감이 들고 굉장히 우주적으로 괴롭습니다. 그래. 아이고. 참으라도 귀엽고 하고야만은 근성은 많이 비슷하다. 그쵸? 하여튼 내 말 안 들으면 전현미나 김미진이 아주 그냥 아이고. 참. 그분들은 누굽니까? 있어 그런 애들. 하여튼 됐고. 그 지혜씨는 어떠시대? 그래서 자괴감 들고 뭐 괴로워하신대? 그거야 뭐. 그래 뻔하지 뭐. 지금 이 판국에 뭐. 괴로움에 부들부들 막 하고 지금 문건들이 무슨 꼭 유전 터지듯 팡팡 터져가지고 말이죠. 그렇지. 문건의 내용들도 정말 알차던데요. 어저께 뭐 나왔디? 그거요. 선거에 보수단체를 동원하려고 했던 것. 에그머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인데. 어머 놀래라.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선거 공작이라. 세상에나 아이고. 전혀 모르셨죠? 알고 있었어. 어저께 들었어 나도 뉴스 봤어. 어저께 말입니까? 어저께지. 보수단체 관제대모 얘기. 모르는 사람 없고. 뭐 다들 뭐 짐작이 했겠다마는. 이렇게 선거에 뭐 개입시키려 했던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문건에 드러났으면은 이건 빼박이야. 빼도 박도 못해 이거. 그러니까 말이죠. 어떡하냐 이거 탄핵되시겠는데? 되셨습니다. 한 번 더. 저기요? 추가로 드러나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요. 청년 보수단체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그것도 어저께 나왔지. 예. 그랬을 거야. 적극적으로 뭘 지원했을까요? 댓글 쓸 때 뭐 컵라면이나 사줬나? 피자는? 피자 좋지. 그 피자 맛있잖아. 치킨도 좋고요. 그렇지. 단식하는 참사 육들 앞에서 피자 처먹던 것들 나 그 생각난다.
문건에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보수 논객을 육성하라. 그 얘기 왜 나왔겠냐? 왜 안 나왔겠어? 많이 육성을 했죠. 엄청 키웠지. 누군가요? 걔 알잖아, 걔. 이렇게 생기네. 응.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응? 네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 걔. 입만 열면 막 냄새가 나는. 그래, 썩지. 썩는데 진동했지, 막, 그냥, 혹하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도 이제 경쟁이 있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따로 해와. 네? 따로 연습해가지고 현장에 딱 나타. 예를 든다면? 네. 이렇게, 일단 목청을 좀 튀어놔야 되니까. 네. 너도 개소리 잘한다? 네? 개소리쯤이야, 뭐. 이래 키우고 싶다, 너? 네? 그렇게 하는 그런가요? 거야. 그렇게 하면 돼. 대신 좀 짖어달라 하면 짖어주면 되거든. 오늘은 같이 한번 짖어보죠. 해볼까? 둘, 셋. 그만. 시끄러. 그만. 시끄럽고 좋지? 그러네요. 정신머리가 없네요. 꼴랑 몇십 초도 이래 시끄러운데. 이거는 9년 들었다 생각해봐. 예. 공해지, 이거는. 어? 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악법의 아버지, MB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개소리는 됐고요. 1단계로 목청은 튀어났으니 2단계로 뭘 하면 될까요? 없어. 뭐래? 됐지, 뭐, 그걸로 된 거지. 뭔가 좀 논리적인 공부를 한다든가. 국정농단 부역질에 웬 논리가 필요해. 9년 동안 나라 망치는데 열과성을 다했던 헛소리들한테 논리? 그건 사치다. 알잖아.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네. 질문 같은 거 안 봤는데? 예? 그 되게 귀찮은 학생이구만? 귀찮은 MC죠. 그래, 귀찮은 MC군. 질문 뭔데? 해봐, 그럼. 이런 식의 여론 조작, 여론 호도, 민심 왜곡, 심지어 선거 개입까지 되게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지난 정권이 자행을 해왔다는 건데, 그럼 그때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사람들은 이런 거 전혀 몰랐을까요? 무능하잖아. 완벽하게 무능한 거지. 몰랐다면은. 알았다면은 지금 고개 들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고개를 땅에 묻고 숨던가. 뭐 전혀 하여튼 뭐 그래 해야지. 그렇다면 몰랐나 봅니다. 지금 다들 고개를 들고 계시던데. 엄청 들고 있지. 나도 전혀 몰랐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나 요즘 엄청 놀래고 있잖아. 이상 끝. 네? 사회사는 전데 그렇게 맘대로. 귀찮아. 그만해. 됐어. 얘를 3일 해놓고 3년 한 것처럼 말을 안 들어. 참. 나 참 진짜. 전화 소개해. 사회자 하는 거야. 그래요. 몰래 해야겠네.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제작한 영화 중에서 처음으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영화 속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덩케르크에 대해 간단히 알고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발발한 세계 2차 대전이 곧이어 프랑스 공방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연합군이 벨기에 국경지대와 마지노선 전선에 집중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는데요. 정작 독일군은 지형이 험난했기에 방어선이 두텁지 않았던 룩셈부르크의 아르덴고원을 가로지르는 작전으로 연합군을 고리 세 가지의 시점과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축은 각 장소에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해변에서의 일주일, 바다에서의 하루, 하늘에서의 1시간. 영화는 각 공간 다른 시간의 흐름이 마치 동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교차 편집해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흐름을 연결시켜 나갑니다. 또한 각 공간에서의 이야기 주체들이 각기 다른데요. 해변에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어린 병사들이, 바다에는 군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작은 배를 타고 덩케르크로 향하는 민간인이, 하늘에는 이들을 적기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출격한 파일럿이 있습니다. 덩케르크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씬들은 1분 1초를 다투는 레이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스 스릴러를 전달하기 위해 주관적이고 현재 시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 가지 파트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란 감독은 세 가지 상황 속 주인공들을 통해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사건을 보는 관점을 옮겨가며 관객들을 생존의 현장으로 이끕니다. 네, CG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데 여름 극장가가 뜨거운데요. 스파이더맨의 뒤를 이을 핫한 영화 CGV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 씨와 함께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GV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올 여름 개봉 작품 중에서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죠. 제2차 세계대전의 다이나모 작전을 그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 덩케르크입니다.
네,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요? 네, 치킨입니다. 허를 찔린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패배하여 물러나고 또 물러난 곳, 그곳이 바로 덩케르크입니다. 당시 덩케르크에는 약 40만 명에 이르는 병사들이 해변가에서 구조만을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데요. 영화는 바로 이 시점에 덩케르크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다이나모 작전의 모습을 그린 영화고요. 놀란 감독은 바로 이 절체절명의 덩케르크 해변에 관객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네, 덩케르크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덩케르크는 해변, 바다, 그리고 하늘 이렇게